굉장히 웅장하죠. 뭐 장미창이나 이런 것들도 네. 뭐 정확하게 잘 구성하셨어요. 복원도를 참고해가지고 직접 다니는 것처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체에 다 신경 써서 제작을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파기가 되고 거의 방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의 흐름들이 가고 있는 것이 계속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하나의 이상적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과 외국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즐겁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 추리기술학과와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재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메타버스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GBF 메타의 대표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한국과 외국의 문화유산 주제는 좀 약간 거창합니다. 이상으로 향하는 공간편인데요. 대표님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기독교입니다. 네. 그럼 오늘 테마는 종교인 건가요? 그렇죠. 오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어떤 문화유산부터 구경시켜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네.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현한 맵 먼저 네네. 볼 건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일단 대기실로 가서 팀장님들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맵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노트르담 대성당을 제작한 서양문화재 건축팀 팀장 시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아님.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네. 네. 역시 굉장히 웅장하죠. 웅장한 초기 교회 고딕의 모습도 있지만 후반기 고딕의 모습들이 잘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장미창이나 이런 것들도 스케일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 정확하게 잘 구성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 맵은 250칸 곱하기 100칸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사용된 블럭 수는 10종류, 그리고 총 사용된 블럭은 30만 블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묘사가 되게 촘촘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담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많다 보니까 블럭 수가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팀장님, 이번에 그 노트르담 성당을 제작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신경 써서 제작하셨나요? 이 건물 외관이 평평하지 않고 되게 입체적이고 여러 개로 쌓으면서 조금 복잡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 표현해 주셨네요. 네. 시안이 그럼 저희 내부도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수 네네. 있을까요? 잠시만요. 내부는 여기 보이시는 샹들리에 같은 전등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회랑하고 다 잘 나누셔서 잘 구분하셔서 하셨네요. 위에 다 완성도만 봤을 때는 여태 본 것 중에서 제일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트리포름이나 이런 거 다 네. 위에 저기 보니까 이게 3단으로 나눠지거든요. 위에 벽체가 그것도 다 구성하셨네요. 장미창, 장미창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후기 고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구성해서 잘 만드셨어요. 네. 교수님, 이 건물은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네, 이 건물은 이제 12세기 때부터 이제 시작이 건축이 되었고요. 원래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의 이제 대성당을 철거하고 그 재료를 재활용해서 훨씬 더 큰 새로운 고딕 양식으로 이제 짓기로 결정했고 공사가 이제 시작되었던 거죠. 13세기 때 이제 거의 완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초기 고딕 로마네스크를 건너가서 초기 고딕 형태였을 거야 막. 근데 지금 만들어진 형태는 굉장히 후기 고딕의 형태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수리가 이제 발생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성당 건물이기 때문에 장미창도 있고 그다음에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또 스토리 부분들 이런 것들이 스테인글라스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장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희망들이 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제 녹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90년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랑스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 때 파기가 되고 거의 방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트르담 성당이 재건이 된 사건은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 소설가 아시죠? 네. 소설가가 되게 유명한 소설이 노틀담 드 파리라는 이 소설이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성당 재건에 어떤 힘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비올레 루딕이라는 이제 건축가에 의해서 이제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루딕이라는 건축가는 카르카손이라는 요새를 재건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어떤 유행하던 건축물을 만든 게 아니고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만의 양식 적용과 구조 형식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12세기 고딕에 맞춰서 근대적인 창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변에 이제 아시겠지만 파리는 다 바로크 건물이잖아요. 주변에 집들은. 네,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을 이제 지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지을까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역사적 중요성에 흠집을 냈다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또한 이제 그 노트르담 성당은 지붕은 목조입니다. 이거 대부분 다 돌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붕은 목조고요. 목조 사이에 이제 벽체가 있는 거고 그 벽체는 또 수직 아치창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또 이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성당 외부에 이제 부벽이 아까 버트레스가 이제 있었고 그 버트레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최초의 시도였다고 이제 일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 부분들을 더 보완을 했고요. 베를볼트 천장이 있는데 그 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벽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보강을 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루딕의 설계에서 반영이 되었고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성당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점차 이게 변모가 되면서 계속 보강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지금 이제 화재가 나서 없어지긴 하지만 지붕 부분에도 이제 자기의 어떤 이름들을 남겼거든요. 되게 네, 어떤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자기의 건축가이기도 멈춤하시는 합니다. 네네. 느낌이네요. 네. 또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12세기 때 이 건축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의지도 있겠지만 모든 각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건물은 하나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문화유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로비로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다음에 이제 항공맵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여드릴 회암사 맵을 제작한 한국문화재 건축팀장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님. 이번에 둘러보실 문화유산 맵은 양주 회안사입니다. 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와, 건물을 다 만드셨네요. 와, 엄청나죠. 이게 보통 이게 회암사가 이제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시퀀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네네.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하는데 정청에서 내려와서 보강전 있고 옆에 승방이 있고 오른쪽에 식당이 있고 뭐 이런 관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잘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양주 회암사 맵 같은 경우에는 400칸 곱하기 600칸으로 제작이 됐고 블럭은 20종이 쓰였고 총 50만 블럭이 쓰였다고 합니다. 네. 팀장님, 또 이번 그 양주 해암사를 제작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현재 진짜 있는 이제 회암사 부분을 되게 단순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이 창호를 보시면은 창호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 건물 창호랑 주변에 작은 건물 창호들이 다 다르거든요. 복원도를 참고해가지고 제작한 거라서 이게 마인크래프트로라도 이렇게 좀 직접 다니는 것처럼 보여드리고 싶어서 회암사 복원된 모습 전체에 다 신경 써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 해암사는 사지입니다. 터밖에 없거든요. 터만 있는데 물론 네네. 이제 초석도 있고 다 있긴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해서 사람들한테 그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점점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은 이제 실제로 복원이 되지 않아도 실물을 느끼면서 아마 볼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인지 이제 여기 작업을 하신 팀장님도 일부러 복원된 모습으로 네. 만드셨던 것 같네요. 네. 네, 교수님 이곳은 네.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네, 양주 해암사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드리면요.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고려시대 하차된 건 분명하고요. 사원의 성립은 아마도 12세기 정도의 이제 고려 중기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회암사는 중창을 통해서 이제 사세를 이제 회복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1370년에 나홍해근이 회암사의 주지가 되면서 그 해근의 이제 스승이었던 인도 출신인 지공스님의
그 사리를 갖고 와서 부도탑을 이제 만들어요. 부도탑은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입적을 하신다고 하는데 입적하시면 사리가 이제 만들어지죠. 사리를 모아서 이제 하나의 이제 무덤 형식으로 이제 만든 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이제 부도탑을 왜 사찰 근처에 모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 세상이잖아요. 부처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있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도는 사원 근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사역이 확장이 되고 다시 중건을 하게 됐거든요. 특히 또 한편에 이제 다른 또 유명한 승려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무학대사인데요. 그 스님도 해암사에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분이 계셨고 그걸 사마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상의 부도탑이 해암사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랜드마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암사의 특징은 선종사찰입니다. 그래서 선종사찰은 조사숭배거든요. 그래서 조사당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 안에 이제 주지 스님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의 어떤 말이라든지 가르침들이 계승해서 어떤 하나의 계파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도 자체의 의미는 이제 그분들이 살아 있다고 가정하고 또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살아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계승해서 이제 그 밑에 후배들은 들으면서 이 사원들은 이제 유지가 되고 이 계파들은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특히 제일 또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이 사찰이 이제 아까 중건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4세기 때라면 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선종 사원 자체가 거의 없어져요. 그 계파가 없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14세기 때 선종 사찰의 어떤 모범처럼 이렇게 딱 다시 떵하니 나타나는 것을 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12세기, 13세기 때 유행했던 선종 사찰의 배치가 그대로 이제 와서 건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건축적인 특징을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전체 이제 중심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의 그 원으로 해서 전체 대칭축을 통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나열되는 방식인데요. 아까 이제 그 팀장님께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보강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웅전의 역할을 하고 그 아까 말한 주지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법당이 있고 그다음에 좌우에는 이제 승방하고 이제 식당이 이제 구성되는 그런 포맷들이 어떻게 보면 선종 사찰의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아있진 않지만 아마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크게 융성이 됐던 사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정말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복원을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놀랐던 게 저희 집 근처에서도 봉은사가 있는데 봉은사에 비해서도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노트르담은 되게 작게 건물 하나만 딱 있는데 이건 엄청 크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둘러보시면서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이상을 향한 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건물을 또 봤는데요. 이 공간을 정말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구나. 공통점들은 그런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가 극명하게 다른 것은 물론 이제 복원을 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양주연사는 지금 터로 남아 있는 거고요. 노트르담 성당은 파괴된 부분들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 이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차이가 있고 결국에는 그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라든지 아니 국가의 어떤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그 이상적인 공간은 다시 우리한테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트르담 성당이 그 재건이 된 이유는 결국 빅토르 위고라는 그 소설가의 역할이 컸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다면 아마 해암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시간의 흐름들이 가고 있는 것이 계속 우리는 계속 이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하나의 이상적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저도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이런 문화재를 복원하는 거였어요. 네네.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마인크래프트 유저들한테 그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이제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이제 또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좀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구현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되게 신기했고 공부 학습이나 이런 것 대해서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오늘 또 재밌게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문화유산을 우리가 또 다뤄봤는데요.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새로운 주제, 또 정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